안녕하세요. 어제부터 이제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리얼 증시 Q 여보세요의 예병군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도 여전히 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근데 어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쪽보다는 역시 코스닥 장세가 조금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참고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지금부터 잘 시청하시면서 힌트를 팍팍 얻어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증시 Q 여보세요에서는 시청자분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드릴 텐데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02-3153-2611, 그 다음에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은 013-3366-0110입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대응 방법과 그리고 대안조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 많이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좋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예, 시장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21포인트가 넘게 좀 밀려 내렸습니다. 여전히 쌍끌이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매도까지 좀 출회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마도 단기적으로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다음 주 주 초반에는 반등 시도가 좀 나올 겁니다. 그때 한 번은 리스크 관리를 필히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거래소 시장은 여전히 좀 안 좋게 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코스닥 시장이 좀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코스닥 오늘은 흐름이 굉장히 좀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코스닥 차트까지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코스닥 차트를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 부분이었죠. 이 부분에 강한 지지대가 지금 형성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약 3포인트 오른 499.33에 어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이 프로그램에서 저희가 계속 어떤 방향성과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에 대한 어떤 비중 위주의 어떤 방송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드린 얘기들이 분명히 시청자분들의 어떤 갈 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십시오. 자,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 악재적인 성향이 좀 강한데요. 지금 매물대가 아직은 조금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다음 주가 옵션 만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옵션 만기일까지의 전략 어떻게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다음 주는 만기일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반등 시도는 좀 나올 겁니다. 반등 시도는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될 거지만, 여기에서는 따라붙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현금화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거래소 시장, 그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는 반등을 줄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바로 이제 환율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이 눈치 보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아마도 이러한 흐름들, 환율적인 부분들과 연계를 좀 같이 할 것이다,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한 번쯤은 좀 매도를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면 3개월 연속이에요. 3개월 연속 옵션 만기일을 맞추어서 월 초부터 계속 옵션 만기일까지 하락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생 상품의 어떤 영향이 지금 현물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증시라는 게 어떤 역사적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에서 지금 3개월간의 이런 흐름들 결코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일단 옵션 만기일까지는 변동성 확대가 조금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코스닥 관심 종목군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이유하고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 이슈 간략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가, 지금 2거래일 만에 시총 한 12조가 증발됐다라고, 지금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2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차트를 좀 바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131만원대를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금일 같은 경우도 1% 가까이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이 언더슈팅 자리대가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상당 부분 좀 줄어들었다라는 부분들, 즉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음 주에는 반등에 대한 부분들, 분위기를 좀 조성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흐름들, 즉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리스크 관리 한번 잘라주는 그런 전략 또는 낙폭과대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이 부분들 노리면서 단기 매매는 유효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이슈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지금 태양광 쪽에 관련 산업들, 종목군들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거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일 태양광 쪽에 가장 큰 종목이 바로 OCI인데, OCI도 오늘 한 3%대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웅진에너지 역시 한 3%, 약 4%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성 LST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모습들. 그다음에 그리고 하나케미칼 역시 좀 강하게 역시 한 3%대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은 조금 지속적으로 나타날 경향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폴리실리콘 가격이라는 것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이 종목의 실적에 대한 부분,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개선이 된다라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시장이 충분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조금 조정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차익을 조금 실현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면 굉장히 현명하시리라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뭐 이슈는 없나요? 예, 시장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업종별이 아니라 종목별에 대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IT 관련 섹터들이 좀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관련 섹터가 바로 LED 섹터입니다. 금일 같은 경우 서울반도체 이 흐름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잠깐 서울반도체의 차트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반도체의 주가 흐름들을 보더라도 오늘 7% 가까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역에 대한 부분들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지만 이 폭만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신고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기록해볼 수 있다. 바로 이 종목별 흐름들이 상당히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태양광 쪽에는 OCI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바이오 섹터들도 상당히 좀 오늘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지분 매각 이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별로 이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일단 이슈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전일도 LED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LED 오늘도 괜찮았습니다. 이런 이슈들 여러분들 반드시 좀 체크해 보시길 당부드리면서, 자, 내일장 중요한 거 이제 내일장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코스피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거래소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바닥 확인은 다음 주 후반 이후를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기일이 있죠? 만기일 이 부분들을 지나고 난 이후에 진바닥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들은 그 이후에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좀 느긋하게 매매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코스닥은 뭐 여전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별로 대응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대개 지금 약세장의 모습을 띠고 있어요. 그 약세장의 모습을 띠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자, 우리는 주식이라는 곳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나 옵션 등 하방 쪽에도 배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즉 상방 쪽에도 배팅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자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종목별로 대응하시면서 그렇게 차분하게 전략을 세워 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그램 잘 시청하시면서 대안주도 들으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뭐 코스피 코스닥 다 살펴봤고요. 자, 그럼 상담 시작할까요? 예, 상담하기 전에 일단 고지 하나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문자 매수를 많이 좀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들을 좀 통해서, 그 추첨을 통해서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상담 신청을 좀 바로 좀 해주시고요. 예병군 멘토와 저 정재훈 멘토가 함께 동시에 드린다라는 점 상당히 좀 프리미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또 대안주를 하나 제시를 해야 되죠. 그 대안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힌트를 드릴 거예요. 자, 프로그램 계속 시청하다 보면 6고개의 힌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개 얘기해 주시죠. 예, 오늘 대안주에 대한 첫 번째 고개는 엔터주입니다. 좀 광범위한데요. 상당히 좀 광범위한 부분들이지만 일단 타이트하게 어느 부분 보게 되면 몇 종목 안 됩니다. 그 중에 일단 엔터주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이 힌트가 나가고 있으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코덱스 레버리지가 나왔어요. 자, 문자 상담인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재훈 전문가님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좀 상담을 해주시죠. 자,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를 문자를 좀 보내주셨습니다. 11,740원에 100%를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나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어제 저녁 때, 마지막 방송, 이 주식 승천을 통해서 시장은 이탈을 할 것이다. 즉, 전저점을 이탈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11,7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현재 약간의 좀 손실권역이실 겁니다. 다음 주 초반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쯤은 진바닥 확인 과정을 거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반등을 이용해서 현금화를 좀 만들어놓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다라고 한다라면 아마도 1,800원에서 1,700원 정도 때까지 크게 밀린다라면 그 자리 때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결국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오게 된다라면 100%니까 한 70% 줄이세요. 70% 줄여주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네요.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청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미디어플렉스요. 미디어플렉스요? 네.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가 2,940원이고요. 30%예요. 비중은 30%요? 네. 예. 제가 요 수화기 잠깐 내려놓고 계속 진행을 좀 해드릴게요. 네네. 예. 자, 미디어플렉스, 지금, 이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가, 업황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제, 우리가 영화 산업이 점점 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사 역시 최근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왔죠. N자 파동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정이 들어온 자리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시황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져도 그렇고, 경기가 나빠져도 결국은 이 영화, 엔터 쪽의 산업 쪽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매출 창출이 일어나고 있고,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화를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을 살펴본다면, 이 업황적인 측면에서 봐도 지금 굳이 어떤, 지금 또 수익 구간이세요. 굳이, 지금 차익 실현 하시는 것보다는, 오늘 약간 한 3%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 차익 실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가신 전략이 맞다. 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보면, 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죠. 그죠? 강하게 올라오다가, 자, 그 다음에 각도를 둔각을 만들 때 제가 늘 매도 기회를 한 번은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매도 기회가 바로 이 구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쭉 들어왔는데, 사실은 이 조정 들어온 구간에서, 자, 여기서 다시 둔각을 만들고 있을 때 들어가신 거는 굉장히 잘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매수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고, 자, 여기서 다시 각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어디서 살펴봐야 되는가 하면 월봉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월봉에서 지지대가 명확하죠. 그죠? 이게 바로 13.2평의 지지대입니다. 지지대를 받고 있고, 지금 그것이 둔각을 만들면서, 자, 5.2평 위로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들 살펴보신다면, 여기 5.2평 위로 올라가면 다음 저항대가 어디 보이는가 하면 3,600원대 보입니다. 그러니까 3,600원대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손절선은요, 이거 명확합니다. 자, 요 부분을 종가상 깨면 일봉상 2,800원, 자, 요 밑에 구간 보이죠? 그죠? 2,600원대까지 여기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00원을 깨면 손절하셨다가 2,600원대에서 재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예, 그리고 장기 목표가는 얼마 주시나요? 3,600원까지 한번 보세요. 이 정도. 그건 단기고. 예. 장기 목표가요? 예, 중장기. 장기 목표가는 지금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단기 목표가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나오시면서, 저희들 또 대한주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거기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또 이제 대한주 오늘 또 두 번째 힌트 살펴봐야 되겠죠? 두 번째 힌트 주시죠. 왜 저만 합니까? 두 번째는 직접 해주십시오. 예, 네가 하세요. 네. 예. 제가 그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힌트는요, 저희 대학교 다닐 때 한참 유행했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죠. 서태지와 아이들의 한 멤버입니다. 이 목소리, 한 멤버입니다. 이 목소리 하시면 힌트가 조금 더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자, 전화가 울립니다. 예, 전화가 왔습니다. 예.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한국토지신탁이요. 한국토지신탁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1,800원이고요. 1,800원이요? 네, 네, 비중은 비중은요? 30%요? 네.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추천받은 종목이고요. 네네. 그래서 상한가 가서 한번 네. 매도하고. 네네. 그리고 추가 매수했어요. 추가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랬는데 그 뒤로 계속 빠지네요. 네. 제일 네. 궁금한 부분들은 어떤 거죠? 예, 이게 지금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야 될지, 네. 아니면은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춰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망설이고 있네요. 저 잠깐 수화기를 좀 내려놓고 계속 좀 진행을 할게요. 네. 네. 자, 일단 한국토지신탁을 혹시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길게 보셨나요? 단기적으로 봤어요.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한국토지신탁이 좀 큰 폭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몰라요. 모르셨어요. 자, 네. 차트를 쭉 보시게 된다라면 예. 500원짜리였었어요. 2011년도에 네. 500원짜리였는데 지폐주로 바뀌었죠. 2,100원까지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 M&A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우리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려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이에요. 결국은 장기적인 이 추세 부분들은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2,100원대의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고점을 형성해 주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혹시 얼마만큼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거 있으시나요? 아니요. 그죠? 대바 플러스를 좀 보시면 됩니다. 절반의 되돌림이 통상적으로 나와요. 이 하락폭에. 그러면
고점권역에서 저점까지 딱 찍고 보게 되면 약 1840원대가 절반의 되돌림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대는 저항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최근에 형성돼 있던 저점 자리대가 약 한 1650원, 1640원 이 자리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가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약 1850원, 1800원 이 자리대가 목표가예요. 일단은 어느 정도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고 하시니까 단기적인 대응 관점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좀 여유 있게 보신다라면 아마도 저 2100원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장기적이면은 뭐 몇 개월 정도를 볼 수 있나요? 아마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하반기 정도 때까지 보게 된다면 저 자리대는 넘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문자 상담 빠르게 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2558님인데요. 종목명은 GD고, 매수가는 22,500원이고, 그 다음에 비중은 20%시네요. 자, 일단은, 지금 최근에, 연 이틀간 이제 IT 쪽에,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 역시 밀리게 되었는데요. 이 회사는 슬리밍, 즉, 그러니까 방막을 굉장히 얇게 만드는 슬리밍과 그 ITO라고 해서, 그 슬리밍한, 디스플레이를 코팅하는 업체예요. 그런데,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IT 업종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 IT 업종이 지금 업황이 안 좋아서 밀린 건데, 이 IT 업황이 살아 돌아온다면, 자, 어떤 기술력이 가장 주목을 받게 될까요? 역시 방막입니다. 굉장히 얇게 만드는 기술, 슬리밍 기술이죠. 그죠? 그런 기술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가격대는 손절선 가격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가격대에 와 있습니다. 그거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차트 이렇게 보시면 최근의 어떤 흐름입니다. 최근의 흐름인데, 자, 요 선을 한번 꺼봐 드릴게요. 요 선이 어떤 선이냐면, 결과적으로는 지지대나 강한 지지를 형성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도 자, 밀리니까 바로 반등을 줬고, 밀리니까 반등을 준. 즉, 전 구간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서 밀리고 나서는 강한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즉, 지금 이 부분은 바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지금 부분에서는 어떤 추가 매수를 하시기가 좀, 꺼려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추가를 하지 마시고,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양봉들이 출회되기 시작하는, 즉 이런 구간들이 나오면 반드시 추가 매수를 하셔서 조금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오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단기적으로 우리가 보면 박스권을 계속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죠? 박스권을,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박스권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1,800원 부근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추가 매수를 하셨다가도 나중에 되면 21,800원 부근에서는 비중을 반 줄여 나가시면서 손절가를 자꾸 상향하시면서 익절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자, 손절선 굳이 잡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늘 17,000원 부근대가 오면 리바운딩이 나왔던 종목군이고, 그리고 지금도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이라는 거. 목표가는 일단 21,700원까지 잡아드릴게요. 21,700원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서는 반 차익 실현을 조금 하시고 나오시는 걸로 그렇게 좀 잡아보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양봉 출회될 때 추가 매수를 하셔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부분 명심하시길 당부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종목 상담하기 전에 이벤트가 있죠. 지금 문자 상담이 좀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들
특히나 이 5분을 좀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 이 정멘토와 예멘토의 일단 실시간 종목군들을 어떻게 보는지 문자 서비스를, 즉 멘토링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혜택이 정말 크네요.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 시장 놀라운 혜택입니다. 진짜. 네. 이 전화기 빨리 좀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혜택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바로바로 좀 주세요. 문자도 주시고요. 자, 그럼 문자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왔습니다. 한일유화가 좀 문자가 왔어요. 16,700원의 비중을 1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좀 문자가 왔는데요. 자, 한일유화 상당히 제가 좋게 봤던 그런 종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가 좀 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조정을 받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에 대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환율적인 부분들, 이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조정의 폭이 좀 더 깊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엄청나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제가 이때 당시 10,000원대의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죠. 자,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4분기까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환율적인 리스크, 이 부분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밀려내렸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매수가가 16,700원입니다. 일단 다음 주에 반등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때 한번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번 잡아주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자. 언제? 바로 1월 중하순경 옵션 만기일 이후, 지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아본다라면 아마도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매수가 부근 한 16,500원에서 16,700원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그냥 본전 처리하고 다음 한번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6곡에 자, 벌써 지금 3곡에, 2곡에 넘어왔죠? 그렇죠. 자, 세 번째 곡에 힌트 좀 주시죠. 자, 세 번째 곡입니다. 이 장 마감 이후에 좀 말씀드릴 부분들인데, 세 번째 곡에는 약세장 속에 테마가 형성이 가능한 그런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힌트가 점점 구체적이 돼야 되는데 점점 미궁으로 빠져있는 그런 힌트를 주시네요. 말미까지 끝까지 가보셔야 된다는 예.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또 종목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라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바로 4,250원의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군을 조금 이 회사가 외형 성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상으로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군이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상담을 도와드리자면 지금 이제 각도를 좀 세워가면서 이제 상승의 어떤 폭을 만들고 있다. 즉 제가 늘 말씀드렸던 예각기법에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상승이 일어났고 그 다음 행보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조금 실리면서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윗꼬리를 너무 크게 달았어요.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한데 그래도 지금 종목군으로 본다면 그리고 외형 성장이 이루어진 점들을 본다면 계속해서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관점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요. 사실 오늘 목표가를 터치하고 좀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데 자, 지지대가 여기만 지지를 받으면 됩니다. 이거는 익절가만 조금 제시를 해드릴게요. 익절가가 4,400원 부근, 요 부분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4,400원 종가에서 4,400원을 깨고 나오면 일단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빠지기 시작하면 다시 4,100원대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4,400원을 지켜주면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가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는 목표가보다 뭐가 중요하다? 자, 지켜주는 선이 중요하다. 그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가 다시 오네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상당히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뭐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아니, 포스코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매수가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32만 5천 원에 30% 샀습니다. 32만 5천 원에 30%요? 네. 자, 일단 수화기를 좀 내려놓고 계속 진행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끊으신 것 같네요. 이거 핵심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수학이 내려오니까 바로 끊으셨네요. 자. 목소리가 듣기 싫으신가 봐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쩌렁쩌렁한 목소리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자, 포스코를 일단 먼저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올해 2014년도의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경기 회복은 꾸준하게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먼저 포인트를 좀 맞춰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포스코도 당연히 꾸준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하락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최근의 모습을 확대를 해서 보게 된다라면 다시 하락 추세대를 회귀를 할 것이냐 하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정할 자리대가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만약에 투자를 하셨다라면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걸 좀 여유있게 좀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즉, 장기 투자를 해보자라고 좀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워런 버핏도 장기 투자, 이 포스코를 좀 선택했다라는 부분들,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31만원 자리대에는 아마도 좀 지지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 투자인 만큼 주봉을 보는 것보다 월봉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하락 N자형으로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자리대를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 40만원 정도를 목표치로 좀 잡아놓고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투자 관점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철강 섹터 중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기술력까지 갖고 있습니다. 해양 플랜트 쪽에 강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투자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곡에 이제 벌써 네 번째 곡이네요.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 그리고 DI, 그 다음에, 아프리카 TV와 연관성이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종목이 이 세 종목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요? 업황적인 측면에서 연관은 없는데요.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GD 종목 상담 들어왔었는데, 이 종목 GD가 아닌 가수 GD가 소속돼 있는, 그 정도까지 드리면 조금 너무 심하게 드린 걸까요? 다 까발린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벤트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정멘토와 예멘토의 실시간 멘토링 서비스를 좀, 상품권을 좀 드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많이 좀 참여를 해주시고요. 5분을 추첨을 해서 드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다음 회사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MC넥스라는 회사인데요. 매수가는 14,200원이시고, 비중은 20%입니다. 이 회사는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라고 먼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와서 그러니까 올해 2013년 지난해 1월 달부터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이 이어졌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도 생산을 하고 있다. 지금 자동차용 보시면 카메라 모듈이 어디 많이 들어갑니까? 전방 카메라, 그러니까 전방에 어떤 물체가 이제 어떤 충돌할 수 있는 물체가 없는가 그걸 보는 카메라가 있고, 후방 카메라, 그러니까 즉 후방에 어떤 장애 요소가 없는지 보는 카메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 요새 이슈가 되기도 하고 블랙박스의 그 카메라, 그런 그런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라서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미래 사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역시 IT 부품 쪽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이 종목군도 역시 지금 조금 많이 밀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밀린 자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지고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봉 보면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강하게 상승, 즉 2013년도 1월이죠. 작년 1월에 강하게 상승을 하고 행보를 이어다가 둔각을 만들고 또 강한 상승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들어왔죠. 그리고 또 둔각, 그 다음에 다시
상승, 그리고 지금 조정 구간이 아닌데, 지금이 또 둔각 구간이에요. 둔각 구간인데, 성장성이 없다면 이 둔각 구간에서 다시 재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즉, 위로 다시 재상승할 확률이 높다. 즉, 우리는 주식은 확률 게임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상의 부분을 분명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14,200원 지금 손실 중이세요. 그러니까 여 위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손실을 보시고 계시는데 지금 지지대가 명확하게 보이죠. 그죠? 명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11,800원대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상승을 준다면 자, 매수가까지 너무 노려보지 마시고요. 비중 20%니까 여기서 양봉이 출회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추가 매수를 하셔서 자, 목표가를 주봉에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 잡아보시면 지금 14,500원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월봉 역시 체크를 해보자면 14,500원대가 저항대가 보입니다. 왜? 지금 그 구간에서 계속 밀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체크해 보시면 14,500원대를 맞추시기 위해서는 조금의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역시 손절선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잡아드리자면 11,000원을 종가상 깨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급속도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0원을 종가상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는 전략 그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끝번호입니다. 6517님께서 대안주를 그냥 문자로 보내셨습니다. 이분, 지금 일주일 이용권 말씀을 좀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딜리를 좀 물어보셨습니다. 2,35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이 딜리라는 종목, 오늘 종가를 보게 되면 약 2,180원의 주가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테마성의 흐름들로 인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큰 폭의 가격 조정을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된다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죠? 3의 모습들이 좀 보일 겁니다. 어느 정도 하락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난 이후에는 현재 박스권역의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2,000원짜리대를 이탈하게 되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약 2,400원 정도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그럼 이제 또 6곡의 힌트 좀 맞아 드릴까요? 예. 이제 5번째 힌트죠. 다섯 번째 힌트를 좀 주시죠. 제가요? 5곡째입니다. 네. 소속 가수분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날로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이 대안주 고개를 계속 넘다 보니까요. 고개 넘어가는 게 참. 전화가 예.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예,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무슨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DNF. DNF요? 예. 요 매수가는 1,450원. 1,450원요? 예, 이 목표가하고 전망은 좀 알고 싶었어요. 비중은 어떻게 되신대요? 비중 35%입니다. 35%? 예. 그리고 목표가하고? 예, 전망요? 예. 근데 이게 IT 부품 쪽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 IT 부품이 최근 순환매 차원에서라도 반등 주지 않겠나 하고 예상하고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예. 요즘 실적이 좋다길래. 예. 그래서 들었습니다. 며칠 들었는데 계속 빠지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수화기 내려놓고 계속 상담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게 DNF가 역시 IT 부품 쪽입니다. 지금 최근에 종목 상담이 IT 부품 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신 것 같아요. 낙폭이 과했다 보니까 어느 정도 DNF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즉 횡보가 지금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이 중에서 IT 부품주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또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올라오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좀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미 매수가가 1,450원대가 어떤가 하면 최근에 보면 이 월봉이에요. 이게 주봉이면 제가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월봉에서 딱 보시면 박스권에서 1,450원이 딱 상단이에요. 그죠? 1,450원이.
자, 1450원 부근이 상단이고 9,000원대 부근이 바로 박스권 하단입니다. 이 월봉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1, 2, 3, 4, 5, 6, 7개월째입니다. 이 7개월째의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1400원에 덜렁 잡으시는 부분은 조금 매수 타이밍을 좀 잘못 잡으신 거다. 요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 차트 이런 거 분명히 참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차트가 무시할 정도의 어떤 그런 지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적만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모멘텀만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기법만 가지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참고해봐야 될 것 중에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 종목이 박스권을 이루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 보시면 9,600원대가 지금 지지대 부근을 일단 형성할 거예요. 9,600원대가 지지가 명확해지면 자, 비중이 지금 35%인데 더 늘리지는 마세요. 9,600원대가 지지가 되면 계속 보유 관점이고 9,600원대가 지지가 안 되면 이거는 손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손절을 할 손절가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월봉상 지금 꾸준히 상승하는 구간 쪽에서의 지금 되지 않았던 즉 조회해보지 못했던 26위평을 최근에 조회를 하면서 조금씩 상승의 어떤 가닥을 만들어내 가면서 거래량도 맞춰 나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전망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종목이라는 게 전망만 좋다고 해서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일단은 목표가는 얼마를 잡으셔야 되는가 하면 자, 강하게 밀렸던 부분들 있죠. 그죠? 11,600원대입니다. 여기를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13,000원대를 잡으시면 됩니다. 딱 13,000원이에요. 그렇게 잡아보시면 아무래도 손실 안 보시고 수익으로 빠져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문자 잠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입니다. 5577님께서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정답은 틀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분도 계세요? 예, 계시네요. 자, 대신에 그만큼 드렸는데도. 예. 힌트가 뭐 장난이 아니게 드렸는데 그 틀린 분이 계시네. 자, 대신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577님께서 컴투스를 문의하셨어요. 23,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20%를 좀, 문자를 좀 보내셨습니다. 단기와 중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자, 컴투스가 왕년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거의 뭐 1000%가 넘는 그런 가까운 수익을 좀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자, 차트의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고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숙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항상 기억을 하실 거고요. 이 저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하락폭만큼 빠져내려옵니다라는 부분들까지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게 되면 저점이 나오겠죠. 자, 저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돌림을 봐야 되느냐? 이 마디의 절반 되돌림입니다. 자, 절반 되돌림이 나오면 그 자리대는 약 39,000원이다. 즉 중기적인 목표가,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39,000원 자리대로 놓고 보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스권형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 마디폭만큼 가게 된다라면 약 28,000원 정도가 단기적인 목표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빠르게 종목 상담 하나만 더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초록뱀 문자 상담 들어왔는데요. 1,500원에 비중 70%나 되시네요. 이분 진짜 마음고생 너무 심하시겠는데요. 미디어 쪽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종목을 지금은 좀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이 종목은 진작 손절을 하셔야 됐었던 종목입니다. 자, 제가 차트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저항이에요. 계속, 자, 맞으면 밀리고를 반복했던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크게 상승 이후에 맞으면 밀리고, 자, 여기서도 맞으면 밀리고 하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음 아직 이 추세를 뚫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추세 선상까지, 자,
요거를 조금 확대해 보자면, 자, 여기서 지지받더라도 이 추세 선상에는 반드시 밀릴 수 있다. 그러면, 자,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디까지 반등이냐면 1,300원대까지가 반등의 폭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의 폭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절가는요, 제가 요 손절가는 명확합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도 좀 많이 빠지는 구간인데 이걸 너무 많이 빼면 안 될 것 같고 1120원을 깨고 나오면 이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전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1120원 손절가 잡아드릴 테니까, 자, 목표가는 1370원입니다. 1370원. 거기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자, 오늘, 자,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힌트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먼저 당첨자를 좀 먼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늘 반대로. 예, 이상하네요. 네. 자, 오늘 당첨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첨 번호 끝자리입니다. 6517님, 그리고 5577님, 9234님, 8972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8829님 축하드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 거네요. 기가 막힌 혜택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예, 부럽습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힌트 드릴까요? 그러면? 예, 말씀하시죠. 예, 가수, 싸이죠? 아시죠? 이 가수 싸이의, 컴백이 있고, 그 다음에 신곡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게 마지막 힌트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 되는데도 못 맞추신다면 전혀 이쪽 엔터 쪽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자,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02-3153-2619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번 주 강연이 있죠? 예, 저 내일 강연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입니다. 11시에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에서 강연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좀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거 마치고 나서 저희가 바로 공개방송을 샘플러스로 접속하시면 저희가 공개방송을 해드립니다. 대안주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저희가 코스닥, 코스피 관심 종목군에 대한 얘기까지 마저 이어드릴 테니까요. 자, 여기서 바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대안주 공개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안주 뭐였을까요? 자, 대안주는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다음 주에도, 3시부터 리얼 프로그램입니다. 증시 Q 여보세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감사합니다.